2월 7일 금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이 올해 상반기 전시를 개막했습니다. 프랑스 신체 미술의 대가 오를랑의 개인전과 박철수 원로작가전이 함께 열리고 있는데요. 시립미술관 이보경 학예연구팀장과 자세한 전시 내용 알아보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포항시립미술관에서 상반기 전시를 개막했다고요? 네. 포항시립미술관에서 이번 상반기 전시로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 순회전 오를랑 하이브리드 아티스틱 인텔리전스와 지역 원로 작가전인 박수철 오래된 꿈을 지난 1월 21일 이렇게 개막했습니다. 네. 전시는 언제까지 계속 진행이 되나요? 전시는 좀 길게 하는데요. 오는 5월 11일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이 프랑스의 여성 거장인 오를랑, 저는 조금 생소한 분인데요. 어떤 작가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오를랑은 그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성 작가로 그 신체 미술의 어떤 대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작가는 자신의 어떤 신체를 변형하고 또 해체하면서 예술적으로 활용해서 그 우리의 어떤 관습이나 전통, 뭐 예를 들어 뭐 정체성이나 미적 금기, 사회적 교범 등에 도전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그 오를랑은 이 신체 미술이라 해서 신체의 어떤 외형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 디지털 기술은 물론 생명공학이나 해부학적 기술까지도 활용을 해서 다시 말해 그 신체와 결합하면서 신체를 기술로 확장한 예술 활동을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작가가 1947년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시 오를랑이 이제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 이미 오를랑이라는 이름 자체도 사실 프랑스 이름은 그 남성형과 여성형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아, 구분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조차도 거부하고 네. 본인의 이름을 오를랑 해서 대문자로만 또 명기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전통이나 어떤 관습적으로 주어진 자신의 여성, 그 이름조차도 이제 거부하는 어떤 음, 예술의 출발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음, 시작하게 됐죠.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 이 신체 미술이란 게 어떤 겁니까? 신체 미술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는 우리의 신체, 몸을 미술 재료로 사용하는 장르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신체나 몸을 예술적 표현이나 조형, 매체, 그 재료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신체의 어떤 외형에 직접적으로 그 변형을 가하거나 뭐 신체 훼손 또는 상처를 입히는 좀 극단적인 행위가 때로는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네. 오를랑의 경우는 성형수술 퍼포먼스 시리즈로 매우 잘 알려져 있어요. 네. 1990년대 이미 9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어떤 몸과 얼굴을 성형수술하면서 수술 퍼포먼스를 이제 오, 생중계로 선보여서 전통적인 어떤 그러니까 미의 아름다움의 개념에 도전하고 또 네. 금기시되었던 신체 훼손이라는 실험을 과감하게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몸을 직접 이렇게 활용을 했다라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작품들은 또 어떤 작품들일지 궁금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전시에서도 신체를 활용한 작업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신 작가가 근자에 와서 이제 기술로 시체와 결합하고 또 확장한 다양한 작업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여전히 젠더나 기후위기, 포스트 휴먼 등 다양한 사회적 주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제작한 디지털 폰토 몽타주부터 네.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작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했던 신체 교감이나 감정을 나누는 퍼포먼스 영상, 또 음, 지금까지 어떤 작가의 예술적 여정을 보여줄 수 있는 아카이브 영상도 있습니다. 네. 특히 현장에 오시면 증강현실 기술로 이제 고개하는 작가 아바타를 직접 만날 수도 있고요. 네. 인공지능 오를랑 홀로그램에게 전시를 관람하면서 혹은 지금 질문하신 이런 것들을 직접 홀로그램 오를랑에게 물어보면 오, 대답을 이제 작가의 목소리로 이제 한국어로 대답을 해주는데요. 네. 답변이 훌륭해서 좀 아, 놀랍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좀 재밌는 또 체험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저도 네. 이게
상상이 잘 안 돼서 좀 찾아봤거든요. 네네. 찾아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팝아트 같은 느낌도 들고 '작가가 좀 괴짜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던데 작년에 이제 광주 비엔날레 때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네. 시민들도 정말 많이들 보러 오는지 반응이 궁금해요. 일단 관람은 많고요. 네. 그 말씀처럼 이 작가가 괴짜이긴 하죠. 그래서 네. 그 사실 오를랑은 자기 스스로 뭐 자기는 그러니까 뭐 "나는 나의 몸을 예술에 바쳤다."라고 말한 것처럼 굉장히 뭐 파격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 보이는 작업들을 해 음. 온 게 사실이니까요. 네. 그래서 또 인제 이 신체 미술이라는 것이 갖는 그 미술적 장르의 어떤 특징이 네. 굉장히 퍼포먼스나 어떤 해프닝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사실은 작가가 현장에 와서 우리가 그 작가를 만나는 게 좀 더 큰 다른 의미에서 좀 더 가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사실 광주에서는 전시에 인제 작가가 직접 인제 방문을 해서 그 의미를 어. 더했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인제 아쉽게도 포항 전시회는 작가가 직접 올 수 없었던 상황이어 음. 가지고요. 네.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작가가 전시에 어떤 참여하는 소감이나 음. 자신의 어떤 이번 전시에 소개된 작품들을 직접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왔는데요. 아 네. 그것조차도 좀 재밌는 게 작가가 자신의 키가 한 172 센티미터 정도 되거든요. 네. 작가의 키에 맞춰서 이제 관람자와 아이 컨택을 할 수 있는 높이,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인제 세워서 설치를 해 음.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요구를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인제 전시 초입에 인제 설치를 해 놨는데요. 네. 인제 작가의 의도가 맞아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음. 관람자들이 이 작가와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 설명을 듣는 걸 보면서 좀 재밌다는 생각을 했고요. 음. 또 그렇게 작가와 그런 식으로라도 인제 마주하는 관람객들의 어떤 반응을 보면서 네. 또 예 좀 재미있는 광경을 또 경험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네. 진짜 직접 만나볼 순 없겠지만 그런 영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궁금해지고요. 네. 또 박수철 원로 작가의 작품전도 함께 지금 열리고 있는데 네. 박수철 작가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 주세요. 박수철 작가는 포항 토박이 원로 작가입니다. 그 네. 사실 지역에 있는 작가분들에게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박수철 작가는 미술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음. 그 예술가의 삶, 그 오랜 꿈인 그림을 향해 그 스스로 예술가의 길을 개척하면서 네. 여러 어려움 속에서 오직 예술에 대한 열망, 열정 하나로 시작한 그림을 삶의 중심에 두고 지금까지도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작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작업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또 1970년대 포항 미술의 어떤 화단이 인제 막 이렇게 형성되기 전에 네. 그 포항 일요 화후회라고 하는 비전공자 뭐 취미생들이 음. 그림을 향유할 수 있는 그 모임을 만들어서요. 예. 그 매년 정기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미술 문화 대중화에도 힘써온 작가이기도 합니다. 음. 미술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포항에서 막 모임을 주도할 정도로 네. 아주 멋진 이런 작품 활동을 해 오셨는데 앞서 소개해 주신 이 오릉랑 작가와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떤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까? 이미 전시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네. 차분하긴 합니다. 그래서 작품들은 주로 작가의 개인적 서사, 뭐 이야기가 녹아 있는 회화 작품들이에요. 네. 그래서 먼저 포항의 옛 풍경인 뭐 철길, 뭐 수도장, 구룡포 옛 항구, 뭐 동빈매항을 소재로 한 그 음. 풍경에서는 지금은 이제 볼 수 없는 옛 모습과 정취를 음. 느낄 수 있고요. 네. 개인의 사적 이야기가 담겨 있는 뭐 예를 들면 작업 공간이라든가 또 그 공간에 놓여 있는 사물들 혹은 그 지금까지 어렵게 작업을 해올 때 인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가족과 함께 있던 순간을 은유하는 소박한 어. 소재들을 그 작품에 담았습니다. 뭐 이러한 네. 작품들을 또 볼 수 있고요. 네. 또 작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 신앙에 대한 작품도 함께 어.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 박수철 작가의 작품들은 포항 시민들에게 조금 더 익숙한 그런 것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봤을 때 옛 모습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또 작품들을 감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조금 더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시는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전시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슨트 프로그램은 진행이 되나요? 예. 도슨트 프로그램은 마침 오는
그 2월 11일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데요. 네. 그 평일 11시, 오후 3시 2회 진행되고요. 주말에는 11시, 2시, 4시 이렇게 3회 아, 진행됩니다. 근데 네. 혹시 단체로 오실 경우에는 별도로 예약하셔서 그 음, 도슨트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도슨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명을 듣다 보면 더 깊이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시립미술관 지금 제2전시관 건립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현재 미술관 건축 실시 설계 중에 있고요.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착공이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빨리 건립이 돼서 또 더 많은 작품들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하고요. 올해 이제 포항시립미술관에서 예정하고 있는 전시와 계획들 궁금합니다. 그 올해 미술관은 이제 중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스트라트 미술관이자 또 우리가 지역 미술관, 또 동시에 또 이 시대를 보여줄 수 있는 동시대 미술관이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런 관련된 전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에도 지역 원로 작가를 모셔서 조망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음, 포항 지역 미술의 근간을 탄탄히 다지는 해를 이루고자 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더 전하실 말씀 해주시죠. 네, 전시와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 미술관 홈페이지와 공식 SNS 통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포항시립미술관의 상반기 전시 소식 살펴봤습니다. 시립미술관 이보경 학예연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